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재명파와 문재인파가 서로 누구 때문에 검찰 정권이 들어서게 됐느냐 하는 싸움이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걸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노인들은 지나간 일, 되돌릴 수 없게 된 일을 자꾸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신경 쓰는 것을 망자 기치라고 못하게 했습니다. 죽은 자식 나일 세면 뭐하고 땅을 치고 한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왜 쓸데없이 헛된 시간만 보내느냐, 앞을 보고 살 생각을 해야지 하는 뜻으로 말렸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죽 답답하고 앞이 꽉 막혔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친명, 친문이 갈려서 누구 때문에 정권 재창출을 못하게 됐느냐, 어느 쪽이 잘못해서 검찰 정권이 들어서게 했느냐 하며 내 탓, 네 탓 쌈박질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더니 공천이 본격화되자 7일은 친명계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의견도 굉장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2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책임론을 거론한 데 이어서 정성호 의원까지 친문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꺼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친명계의 압박에 대해 친문계 인사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없느냐 하고 맞섰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했다지만은 한편에서는 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부동산 정책, 조국 사태, 일방적인 소득주도 성장 등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관련 인사들의 용퇴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을 했던 겁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났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의 검찰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이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친문 책임론은 현역 국회의원 지역을 노리는 친명계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주로 나왔지만은 당 핵심 인사들까지 공개적으로 이를 노출시키자 친문 진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용퇴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현역 의원들입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는 성명에서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급 이상을 지낸 다선 의원들은 선당 후사의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팬클럽인 제명인의 마을에는 박범계는 법사위원장, 법무장관 등으로
검찰개혁을 맡았으나 아무것도 안 했다. 책임지고 총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친문계 도종환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 화두인 이번 선거에 이들이 출마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세와 관련해서 친문 진영에서는 친문계 죽이기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친문 핵심 의원은 역대 선거에서 같은 편에 전 정권을 탓하는 걸 본 일이 있었느냐? 이런 상식 밖의 행태는 결국 친문을 몰아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0.73%의 패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엔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할 때 윤 총장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다. 문 정권은 본색을 드러낸 윤 총장을 설득하고 막아 세우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과거 대선 경선 때부터 이어져 온 친명, 친문 간 감정적 앙금의 연장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이재명 지지자들은 경선 불복을 외치며 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해 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씨가 이재명의 아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 역시 친문 지지층이 성토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친명계에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큽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 직전 우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조를 요구했는데 문재인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내세워 재정 탓을 하며 들어주지 않았다. 그때 돈을 풀어줬더라면 대선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명인사는 이재명이 경기지사를 할 때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우를 해준 적이 거의 없었다며 이 대표 개인기 하나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라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친문계 의원은 윤석열을 발탁한 책임이 문재인에게도 있더라.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에 진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 경선에서 이낙연이 이겼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내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가장 큰 책임은 선거에 진 이재명에게 있는데 친문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 하나는 대선 직전 이재명이 재난지원금 30조 원을 요구한 데 대해 문재인이 안 주었기 때문에 대선에 졌다고 하는데 그 돈을 주었더라면 지금 나랏빚만 더 늘 뻔했을 것 아닙니까? 문재인이 한 일 중에 그거 하나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이고 있는 네 탓이냐 내 탓이냐 하는 난타전은 냉정하게 말해서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식으로 이제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이 누구 탓이었느냐 하고 잘못 따지듯 따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망하기 직전의 나라를 윤석열이 깨어있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슬아슬한 순간에 구해냈다는 사실에 대해 천지신명에게 감사하고 모든 국민이 축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